1964년 3월 13일 새벽 3시 뉴욕 퀸즈의 조용한 주택가. 28세 여성 키티 제노비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아파트까지 30m. 갑자기 한 남자가 뒤에서 칼로 찔렀습니다. 키티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누가 좀 도와달라고 소리쳤죠. 아파트 창문에 불이 쳐졌습니다. 사람들이 내다봤죠. 남자는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10분 뒤 다시 돌아왔습니다. 키티는 아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으니까요. 남자는 다시 찔렀습니다. 키티는 또 비명을 질렀습니다. 35분 동안 이 일이 반복됐습니다. 3번의 공격. 38명이 지켜봤습니다. 38명.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단 1명뿐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뒤에요. 키티 제노비스는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38명이나 보고도 아무도 돕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 뉴욕타임스 1면. 38명이 지켜보는 동안 퀸즈에서 여성이 살해당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38명. 어떻게 38명이나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뉴욕 사람들은 냉정하다. 도시는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든다. 현대사회의 도덕적 붕괴다. 이런 말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2명의 심리학자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존 달리와 비블 라타네. 그들은 의문이 들었죠. 정말 사람들이 냉정해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들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역설적이었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많으면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달리와 라타네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아무도 돕지 않는다. 1968년 컬럼비아 대학교 실험실. 대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토론 실험에 참가해달라고 광고했죠. 참가자라 도착하면 설명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할 거라고요. 하지만 얼굴을 보면 부끄러울 수 있으니 각자 다른 방에서 인터콤으로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참가자는 개별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헤드폰을 썼죠. 다른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녹음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참가자 혼자였죠.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도시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가끔 발작이 일어난다고 했죠. 몇 분 뒤 그의 차례가 다시 왔습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했죠.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발작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질식하는 소리, 괴로워하는 소리, 누가 좀 제발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침묵. 참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실험의 핵심이 나옵니다. 달리와 라타네는 조건을 바꿨습니다. 조건 1. 참가자가 생각하기에 토론에 자신 혼자만 있는 경우, 발작 일으킨 사람과 둘뿐. 조건 2. 자신 포함 3명이 토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조건 3. 자신 포함 6명이 토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혼자인 경우 85%가 방을 나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발작 시작 후 평균 52초 만에요. 3명인 경우 62%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평균 93초 걸렸죠. 6명인 경우 31%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평균 166초, 거의 3분이나 걸렸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실험이 끝날 때까지. 왜일까요? 사람이 많을수록 개인의 책임감이 줄어든 겁니다. 누군가 하겠지, 저 사람이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결국 아무도 안 했습니다. 달리와 라타네는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2번째 실험을 설계했죠. 이번엔 더 직접적인 위험 상황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을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해달라고 했죠.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고 연구원은 나갔습니다. 참가자는 설문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뒤 통풍구에서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점점 많아졌죠. 방 안이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화재였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죠. 참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조건을 나눴습니다. 조건 1. 혼자 있는 경우. 조건 2. 다른 사람 2명과 함께 있는 경우. 단 그 2명은 배우였고 연기를 무시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조건 3. 진짜 참가자 3명이 함께 있는 경우.
결과 혼자인 경우 75%가 2분 안에 신고했습니다. 연기를 발견하고 즉시 연구원을 찾았죠. 배우 2명과 함께 있는 경우 10%만 신고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연기가 눈을 따갑게 해도요. 손으로 얼굴을 부채질하며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진짜 참가자 3명인 경우 38%가 신고했습니다. 혼자일 때의 절반이었죠. 실험 후 인터뷰했습니다. 왜 신고 안 했냐고 물었죠.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다고요.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안 하는데 자신이 나서는 게 이상할 것 같았다고요. 달리와 라타네는 이 현상을 방관자 효과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개인이 행동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현상.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책임 분산. 혼자 있으면 책임이 명확합니다. 나밖에 없으니까요.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으면 책임이 분산됩니다. 누군가 하겠지, 저 사람이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생각하는 거죠. 결국 아무도 안 합니다. 두 번째, 다원적 무지. 긴급 상황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저 연기가 정말 화제일까? 저 사람이 정말 아픈 걸까? 혼자면 자기 판단을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반응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침착하면 생각합니다. 아, 별일 아닌가 보다. 내가 오해한 거겠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침착하니까 별일 아닌가 보다고요. 모두가 서로를 보며 안심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평가 우려.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면 평가받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창피당할 수도 있죠. 만약 긴급 상황이 아니었다면, 내가 과민 반응한 거라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망설입니다. 정말 내가 나서야 하나? 좀 더 기다려볼까? 그 망설임 사이에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004년 사건 40년 뒤 변호사이자 작가인 조셉 드 메이가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38명이라는 숫자는 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목격한 사람은 훨씬 적었죠. 대부분은 소음만 들었고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게다가 실제로는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 직후예요.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공격 때도 이웃 중 한 명이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를 내버려 두라고요. 남자는 그 때문에 도망갔던 겁니다. 세 번째 공격 때는 한 이웃이 키티를 안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요. 뉴욕타임스가 과장 보도한 겁니다. 38명이라는 숫자, 아무도 돕지 않았다는 이야기, 모두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장된 보도 덕분에 방관자 효과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달리와 라타네의 실험은 진짜였습니다. 키티 제노비스 사건의 세부 사항은 틀렸지만 방관자 효과 자체는 실제하는 현상이었죠. 이후 50년간 수백 개의 연구가 이를 확인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쓰러진 사람, 길에서 싸우는 커플, 사고 현장, 모든 상황에서 똑같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개인이 돕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도움이 필요할 때 특정 사람을 지목하세요. 저기 빨간 셔츠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여러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외치지 마세요.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요청하세요. 눈을 마주치세요. 개인적 연결이 생기면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방관자가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마세요. 내 판단을 믿으세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행동하세요. 창피당할까와 두려우신가요? 괜찮습니다. 과민 반응이어도 괜찮아요.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안 도운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먼저 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올 겁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먼저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도 움직입니다. 셋째, 일상에서 방관자 효과를 알리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야기하세요. 이 현상을 아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줄어듭니다. 연구 결과가 증명했습니다.
방관자 효과에 대해 배운 사람들은 실제 상황에서 더 많이 도왔습니다. 1964년 그날 밤 키티 제노비스. 진실은 우리가 알던 것과 달랐습니다. 38명은 과장이었고 실제로 도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던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방관자 효과는 실제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개인의 책임감은 줄어듭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의 문제죠. 하지만 알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걸 보면 주위를 둘러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 확인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당신이 그 한 명이 되세요. 누군가 쓰러져 있습니다. 주위엔 사람이 많습니다. 모두가 지나갑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심리 실험이었습니다.